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9월 20일 전례 없는 과일 대풍을 이룩한 과일군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과일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해서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던 8년 전의 그날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의 과일 대풍은 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시고 우리나라 과일 생산의 중심기지답게 과일 생산을 선진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위한 운전 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명한 용도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혹시만 자인재 속에서도 과일 대풍을 마련하느라고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첫 해의 과일군 일꾼들과 인민들은 결사 관철의 정신,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해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으면서 우리 군을 전국의 전용당, 당의 과수정책 관철에서 기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힘 있는 분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군 인민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떠올려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과수연구소를 찾으시어 분석실, 정보실, 전자열람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정자 문제로부터 과수 작업의 기계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 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연구소의 벽면이 국력의 상징으로 그려놓은 인공지구 위성을 보시고 인공지구 위성보다 한 그루의 300알 달린 사과나무를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런 사과나무들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눈볼이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운을 오랫동안 돌아보시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몸속 사과밭에 들어서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가지가 휘어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 이런 것을 보고 땅이 꾸지게 열매가 주름졌다고 말한다고 하시면서 정부당 70내지 80톤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 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구당 평균 200알 이상, 최고 300알 이상 달린 사과와 나무들도 많다는데 꿈찌기도 많이 달렸다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과일군 인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 뜨거운 애국심이 어려 있어 사과알들이 더 붉게 보인다는 감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수천 정도의 과수밭을 다 돌아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보고 볼수록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들먹인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 대풍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오늘의 희한한 과일 대풍을 안아온 과일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과일군이 올해 이룩한 성과의 토대에서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 때 대한 문제, 좋은 과일 품종을 누릴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과일 생산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과일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사회주의 선경으로 존경된 자기들의 고장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삼가 올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안고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이 수도 평양을 향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각도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단기를 대요 앞에 휘날리며 해당 지역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있어 중성의 피운지 이어 달리기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밑에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체감했으며 윤택하고 문명해지는 새 생활의 향유자가 돼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모습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중성의 피운지 이어 달리기 참가자들은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 정책에 또 맞들려 희한하게 1도선 지방공업 공장들을 참관하면서 갖가지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충성의 피운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이 여러 지역을 통과하며 자기의 로종을 따라 평양을 향해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군 장병들은 백도 전구들에서 절세 위인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오신 백도의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이며 승리의 보검이라는 천리를 체득했습니다. 평양 1호의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가는 청년 존이들의 충성의 피운지 이어 달리기 대열에도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기백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훌륭히 일도선 중평 온실농장, 련포 온실농장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면서 청년 학생들은 이 땅 위에 지방주몽의 새 시대 전면적 국가 발전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치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무한한 혼신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그들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 들끓고 있는 김칙제철연합기업소를 돌아봤으며 우령성기계 연합기업소에서 가마력이 큰 선전선동활동으로 증산투쟁, 장조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노동계급의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일편단씩 믿고 따르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한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은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사회안전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과 발휘음을 받으며 평양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당창군 여든돌을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요리한 끝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해주 재룡도로를 훌륭히 개건했습니다. 로북초 특파 촬영가가 개건된 해주 재룡도로를 촬영했습니다. 해주 재룡도로를 개건할 목표를 세운 황해남도에서는 공사 조직까지 일을 면밀히 하고 돌격대원들의 요리와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공사를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혼합기 6대, 콘크리트 다짐기 5대를 자체로 제작해가지고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모든 공사 성원들이 이 포장 공사 과제를 제기를 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일꾼은 도로 개건 공사에 도와 군, 운율광산과 도 간속지 건설종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는데 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은 자재 보장을 앞세우고 륜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공사를 계획보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끝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도운 민석 19일에 진행된 개통식에는 황리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독 동지,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철범 동지가 개통사를 했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도로를 돌아봤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32여 개의 다리들을 개건 보수하고 이용 구간들에 대한 옹벽 공사, 물다람 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도로 폭도 지난 시기보다 2m 확장하고 도로 고추표기, 도로 시설물 설치도 진행해서 도로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간들에 샘물터널을 건설하고 요소마다 검차대들과 수직 장소들도 만들어서 인민들과 운전사들이 편의를 최대한 보장. 해주 재룡도로가 개건됨으로써 도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도안의 학교들과 분교들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송훈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도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지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8개의 학교 분교들을 새롭게 건설 개건하였으며 머지않아 또다시 수십여 개의 학교 분교들을 완공하게 됩니다. 김정숙 제1중학교 체육관에 천정은 물론 바다까지 도의 일꾼은 교육 토대 강화에 힘을 놓은 결과 김정숙 제1중학교와 평성시 독성고급중학교를 비롯한 도안의 수많은 학교 분교들이 일신됐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는 얼마 전에 새로 건설돼서 개교한 운산군 연합고급중학교 숭화산 분교입니다. 군에서는 분교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일도 세우기 위해서 시공 단위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자재 보장에 깊은 주의를 돌리면서 공사를 힘있게 진척시켰습니다. 또한 교구 비품들과 교육 설비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함으로써 교육 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갖춰주었습니다. 운산군 장선고급중학교 봉무 분교도 이번에 새로 건설된 분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분교를 개건보수 계획을 세우고 추진시키려 됐습니다. 그런데 평안남도 청년동맹 드력대가 자진해서 맡아서 단 넉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장 일꾼은 평안남도 청년동맹위원회 배수경 건설요단 요단장 문성군 동지와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교사인데 개건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자리에 천년 안반을 까내고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분교를 번듯하게 일도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시중군에서 지금 산열매 따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 보장에 필요한 갖가지 산열매를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이 따드릴 목표를 세우고 잘 익은 산열매들을 군중적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기름 밤나무림을 비롯한 수십 정도의 지방공업 원료림을 새로 조성하고 비벼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해서 나무들마다의 알찬 열매를 주름지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절로 덕을 보는 건 아닙니다. 산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하니까 자느낌의 어미자, 밤을 비롯해서 산열매가 좀 잘 됐습니다. 약용적 가치가 높은 어미자라든가 군 산림경영소의 일꾼은 올해의 단나무 열매가 특별히 잘 됐는데 모체 양묘장과 산기슭에 조성한 단나무밭과 어미자밭에서만도 10여 톤, 군 쪽으로 보면 수십 톤에 달할 것으로 봐진다고 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가을 밀보리 파종기술 전수회가 진행됐습니다. 기술 전수회에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술 전수회에서는 다수학 우량 품종들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을 밀보리 파종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땅 다루기를 잘하며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취급됐습니다. 기술 전수회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 관철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과 본분을 자각하고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오이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할 요리안고 여러 과학연구단이 대학들에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양상에 실제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대학을 현지도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에서 이제 기관차 역할, 마다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제 강령적인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많은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금속과 화학, 기계공업,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주요 전구들에서 새기술 연구 도입과 생산 정상화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피토시는 식물이 싹트기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기를 비롯한 식물이 전반 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여러 부문에 학대 도입하기 위한 올해만도 황해남도와 양강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이 피토신을 도입해서 그 우월성을 확증한 연구집단은 제품의利用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과학연구 역량을 합리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인민생활 양상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천 이름 필수품 공장, 평양 무게도전차 공장을 비롯해서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장기업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거기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찾아주고 풀어나가기 위한 이런 사업에 이제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대명 소소원들에게 체기술 자료들도 보급해주고 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파수지 재생에 이용하는 첨가제를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로 국산화한 것을 비롯해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6일 개발에 관한 정부 간 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역의 6개 나라에서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 수가 약 4,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니아, 소말리아, 남부수단, 수단, 우간다에서 그러한 주민 수가 2016년에 비해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급성 영양 실조증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수는 1,140만 명에 달하며 그들 중 310만 명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우타라크 한두주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났습니다. (16일)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12시간 동안에 비가 옥수로 내려 4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주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들에서 다리와 살림집, 도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한 젖소 목장에서 15일 고병원성 저리독감 비루스가 발견됐습니다. 미 농무성은 이번에 발견된 비루스가 H5N1형 고병원성 저리독감 비루스의 변이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소가 고병원성 저리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한 주택구역에서 13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주변 상공이 연기로 뒤덮이고 5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약 1000세대가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최근 메이커의 여러 지역에서 수온에 의한 환경 파괴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되는 수은 생산국으로서 한 해에 200톤의 수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비법적인 금채굴이 성행하면서 대량의 수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해서 주변 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전반적인 생태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체내에서 많은 양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은 비법적인 금채굴 현상을 막고 수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 전문가들이 해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천식 발생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을철에는 기후가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만성질병들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 환자는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가을철에는 수시로 변화되는 기후의 영향으로 해서 환자들의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감기나 천식, 관절 질병 등의 많은 계절성 질병들이 생기거나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저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한결 선선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묻혀보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을 보면은 17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교적 더운 상태였는데, 18일부터 최저기온이 평년 정도로 낮아지면서 아침과 밤에는 날씨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앞으로 24일까지 지금과 같은 기온 상태가 지속되다가 25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본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가을고지와 가을밀보리 파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단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시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지형의 영향으로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새벽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한때 산발적으로 3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구장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